2022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7라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검토실 현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네,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선수들 집중해서 검토하기에 정말 최적의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좀 멀리서 잡혔는데 전라남도 팀 검토실을 보니까 허영락 프로가 직접 와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네요. 오, 매의 눈이신데요. 허영락 선수 맞네요. 네, 너무 팀 입장에서 든든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서울에서 거리가 가깝지 않거든요. 네. 함양이면 굉장히 먼데 저렇게 함양까지 같이 가서 검토에도 열심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토실에서 검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도 보이네요. 정말 열심히 바둑에 열중하고 있네요. 참 이 바둑이 좋은 게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네, 누구나 좀 동등한 조건에서 즐겁게 승부를 할 수 있죠. 검토실에서는 바둑알 소리가 그리고 간단한 얘기 소리도 같이 들렸었는데 경기장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정말 넓은 곳에서 많은 선수들이 대국을 하고 있음에도 좀 조용한 분위기고요. 자, 오늘 김정현 선수와 홍명세 선수의 대국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김정현 선수의 흐름이 좋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초읽기 상황에서 수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4승 2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계속해서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집으로 본다면 김정현 선수가 좀 앞서고 있는데 저희가 세어봤을 때 인공지능이 나타내는 수치 정도로까지는 안 느껴졌거든요. 네, 그 정도 차이는 아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당할 여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이 장면에서 흑이 이렇게까지 집으로 버티지 않고 이곳으로 응수를 하게 된다면 자체로도 이곳은 맛이 나쁜 형태네요. 단수를 이 장면에서 먼저 이곳을 단수를 쳐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잊고 나서 이곳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백이 아래로 단수를 치는 수도 있어서 맛이 상당히 나쁘네요. 그러네요. 이곳에서도 확실히 당할 여지가 있고 국면 자체가 백이 훨씬 흑에 비해 두텁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장 세어보는 것과 계속해서 수순이 진행됐을 때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좀 따라잡아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흑이 스스로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뭔가 백의 실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중앙 보강을 해둔 게 더 아쉽게 느껴지네요. 이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금이라도 판을 어지럽게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지켜두자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앞서 형세 판단을 해드렸지만 홍명세 선수 이곳 뛰어갈 때만 해도 형세를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하변 쪽에 활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둔 수로는 백도 먼저 단수를 쳐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냥 이었기 때문에 흑도 이곳으로 응수를 해가는 게 정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잊고 그냥 단수를 쳐가는 거는 때려서 단수 치더라도 이렇게 뒤로 응수를 하게 되면 백이 다 잡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백도 이 단수 교환이 생략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이 흑돌 한 점이 좀 식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뒤에서 때려서 받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지금 이 대응이 좀 더 괜찮아 보였는데 이렇게까지 버티니까 차이는 좀 더 벌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이곳의 형태가 굉장히 얇죠, 지금.
계속해서 차이도 좀 벌어지고 승률 그래프도 이제는 변수가 좀 없다라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 선수는 랭킹도 비슷하고 성적도 같기 때문에 내 판이 승부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형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짧고 불과 이제 앞서 형세 판단 해드린 시점에서 몇 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 김정현 선수가 이곳을 끊어간 수가 강수를 두어갈 것 같고요. 강수를 두어간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 강수라 하면은 이 한 점을 아예 살려 나오는 선택인데 일단 일감으로는 알기 쉬운 수라면 이 한 점을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든지 해서 좀 이곳에 기대가면서 이 한 점을 노려가는 행마도 떠올릴 수 있는데 아예 이 한 점을 살리게 된다면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이 차단도 가능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갈지 궁금합니다. 와, 살리는 선택이네요. 네, 사실 살리는 선택이 처음으로 인공지능의 추천수와는 다른데 시간이 흐를수록 괜찮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려간 선택은 더 좋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살려서 이 돌과 이 흑돌이 차단이 되면은 흑이 느끼는 부담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이 선택 괜찮아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강수를 두어갈 때는 괜히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네, 지금은 백이 주변에 부담을 느낄 만한 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선택 괜찮아 보이고요. 백이 이렇게 살리게 되면은 지금 이 수도 괜찮은 수인데 이미 이 돌을 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흑이 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단수를 쳐가는 자세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흑도 중앙을 응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백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체로 이 부분에서 흑집을 4집 이상을 깼고요. 이미.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애초에 센 것과는 8집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이 부분에서만 지금 제가 앞서 형세 판단해드린 것과 10집 이상 차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인공지능이 애초에 백에 큰 우세를 나타내줬던 것 같습니다. 백이 얻어가면서 크게 잃은 것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승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백이 흑에게 압박감도 심어주면서 실리로도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고 김정현 선수 거의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꼬부려가면서도 정수는 호구를 쳐가는 게 정수였는데 일단은 꼬부려 갔고요. 김정현 선수가 계속해서 좀 차분하게 판을 이끌어 왔었는데 마지막에 강수로 좀 결정타를 날립니다. 확실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결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선택은 정확한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김정현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앞서 저희가 영상을 살펴봤을 때 검토실에 허영락 프로가 자리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잡혔는데 사실 뭐 말이 주무지 코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코치죠. 그냥 같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팀원들은 상당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다른 팀이 보기에도 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허영락 선수는 또 내셔널 바둑 리그가 나은 선수이기도 한데요. 내셔널 바둑 리그의 대표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입단에 성공을 하면서 또 프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붕배 신예 최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네, 허영락 선수 계속해서 프로의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현 선수 이곳으로 찝어서 응수를 했는데 네. 이 수로는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이어 두는 게 좀 더 변수를 없애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뭐가 생긴 건가요? 지금 일단은 이곳 살리는 것 자체가 집으로도 뭐 적지 않은 자리죠. 일단은 이 살리는 것 자체가 세 집 자리고 이 한 점을 지금 백이 잡은 형태도 아니죠. 단수를 치고 이곳에서 살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단수를 쳐서 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리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흑돌에 대한 압박을 들어간 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둘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지금 흑이 백이 찝어오자 이렇게 날일자로 연결을 함과 동시에 끊어가는 단점을 노려갔고요. 네, 역시 일단 이어가는 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듯한 수인데 지금 2자 또 차이가 줄어들죠. 그 이유는 그러네요. 지금 이어간 수로는 이곳을 호구 한 방을 해두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백 입장에서는 이 수가 둔다고 해서 이 한 점을 지금 삼킨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여전히 흑이 이렇게 두게 되면은 한 점을 선수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이곳을 젖혀서 흑에게 이런 응수를 강요한 후에 굳이 이곳 이을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좌상기 부분을 지키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네, 이곳 끊기는 것 자체가 실리로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뒷맛을 좀 정리를 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김정현 선수는 찝어갈 때부터 흑 전체에 대한 사활도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네, 계속 엿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수도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그곳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중앙 자리도 집이 되는 자리인가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네, 말씀드리면서 저도 의문이 드는 말인데 일단은 이곳 뒀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흑이 이 한 점 살려가는 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단순히 이곳에서 이어서 살릴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백이 이곳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백돌이 결국 이곳에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또 추후에 젖히고 끊어간다라든지 또 뒷맛을 노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흑의 승률 그래프가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약간의 변수가 생겼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지금 응수타진 들어가죠. 일단 백의 마지막 남은 고민거리는 이곳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두는 것이 가장 깔끔할까요? 지금 어려웠어요. 지금 끊어간 수 당연한 수로 보이죠. 네. 근데 일단은 백이 정확한 응수가 여기 치받는 거라고 하고요. 그 이유는 흑이 그냥 웅크려서 받게 되면 이미 이곳은 관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은 결국에는 흑이 여기 연결할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흑돌 전체 대마가 잡힐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나중에라도 결국 끊어서 잡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치받았을 때 흑이 막아서 받아주면 그때 끊어서 물론 지금 흑이 패로 들어가는 맛이 있지만 이 패는 백도 버틸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어서 응수를 했을 때 뭐가 다르냐 하면 중앙이 흑이 이렇게 이어두고 붙여가는 게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맛이 나쁘거든요. 생각보다 맛이 나쁜데 지금은 이렇게 막아서 응수를 하더라도 약간이라도 이득이라는 뜻이고 너무 미묘한 차이라고 느껴져서 대국자는 이거 찾기 어렵거든요. 네. 일단은 위험 부담이 좀 있는 선택 같은데요. 지금 백이 눈여겨봐야 될 점이 지금 이 중앙 백대마가 자체적으로 못 살아있는 형태가 돼버려서 생각보다는
이곳을 붙여갈 때 맛이 나빠요. 아, 맛이 나쁘다라고 하면 이곳 젖혀서 차단당하는 것과 이곳을 또 젖혀서 맛을 노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중앙에 백이 집이 있고 없고가 좀 중요했던 것 같네요. 네. 어? 네, 지금 이렇게 잡자. 그렇다고 이렇게 넘어가요? 네, 한순간에 넘어가는데 그 이유가 대국자가 느껴지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수가 실수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백이 이곳으로 있는 게 정수였고요. 네. 결국에는 흙이 붙이면은 귀에서 수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수는 나는데 일단은 백이 이곳을 붙여갔을 때 네, 흙은 이곳을 붙여가기 전에 애초에 이교환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백이 붙여갔을 때는 이곳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흙도 지켜둬야 되거든요. 근데 백이 단순히 이렇게 찔러두고 받게 되면은 이 흙대마 사활 자체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백이 이곳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준다 하더라도 흙이 수를 내려갈 시간 자체가 없다라는 뜻인데 지금 백이 이렇게 받게 되면서 결국 문제가 발생을 한 이유는 붙여갔을 때 밀어서 응수를 하게 되면은 이곳 단점이 지켜지면서 이곳 돌파당하는 뒷맛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이곳에서 수를 내고 이 흑대마 만에 하나라도 잡으러 가지 못한다면은 그만큼 피해가 막심해진다는 뜻이고요. 생각보다 대국자가 체감하기 어려울 만한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 수로 10집 넘게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일단 좌측으로 받아두었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형태에서는 백이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 같은데 도움이 크게 안 되나요? 그쵸. 확실히 이곳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받아둔 수고요. 김정현 선수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 이어두고 이런 뒷맛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중 앞서도 가는 말씀을 곳이요? 드렸다시피 네, 이렇게 수가 나는 자리인데 지금은 어찌됐든 흙이 이렇게 수를 낼 시간 여유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수는 나지만 결국에 백이 붙여왔을 때 이 흙돌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왼편에서 받아뒀는데 지금은 어차피 흙이 이곳에서 노려가는 순간 백이 대응 자체가 어렵고요. 홍명세 선수 정확하게 찔러가네요. 좌측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흑의 사활에는 도움이 됐기 때문에 흑이 결행하기가 쉬워졌다라는 건데요. 지금 저처간수는 김정현 선수 생각보다 당황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흙이 단순히 여기 젖혀가면은 어떻게 응수하겠다는 거죠?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거 받으면은 끊었을 때 대책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끊었을 때 아예 이 수상전 자체가 흙이 백을 오히려 압도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은 수 자체가 크게 날 것 같고 생각보다 지금 백이 큰일 났습니다. 사실 상변 흑이 젖혀갈 때만 하더라도 백 쪽으로 거의 10집 정도가 기울어져 있었는데 대체 이거 끊어간 수도 괜찮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변수를 없애두는 겁니다. 나중에 끊게 되면 옆으로 단수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 지금 확실하게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제 와서 백이 다르게 받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일단 교환을 해둡니다. 그러자 차이가 더 벌어지죠. 지금 인공지능 여기 젖히면 그냥 백이 대책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대책 없어 보이고요. 당장 백의 응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흑 전체에 대마만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역전인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순식간에 역전이 돼서 두 대국자도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상변 쪽이 결국은 말을 하네요. 흐름이 해설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신기할 정도네요. 단순 응수 타진에서 백이 두 가지 응수 중에 한 곳을 선택했을 뿐인데 그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만큼 지금 중앙 흑대마를 좀 더 영향을 주는 게 결정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중앙 흡대마가 걸리지 않는다면 좌상 쪽은 언제나 수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네. 뭔가 백은 계속해서 이 흑대마를 노려볼 수 있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흑도 수를 내려갈 시간이 없었다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중요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흑이 지금 수 내려가면 되고요. 내려갔을 때는 결국에 이제 백이 마지막으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곳을 붙여서 잡으러 가는 수인데 네. 사실 이곳 쉽지 않아요. 흑이 찌르게 되면은 이곳 끊기 위해서는 이런 교환 해둬야 되거든요. 이곳에 눈도 파워를 하면서 흑이 늘었을 때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백이 결국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흑이 이렇게 교환을 해두는 게 다 선수죠. 그리고 이렇게 차단을 해가면 오히려 백돌 전체가 다 잡힙니다. 그러네요. 네. 대마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백도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지금 결국 저런 그래프를 나타내 주는 거는 젖혔을 때 이 흑돌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고 부처간 수는 지금 홍명세 선수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손을 빼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다라는 뜻인데 부처간 수는 백이 나가기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대학수로 보여지거든요. 이 교환 해두고 손을 빼기에는 백이 추후에 붙여갔을 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받는 거는 아예 이곳이 영향이 없어서 그냥 대손해고 이렇게 끼워 있거나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끼워 있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그냥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그냥 받고 이곳에서 차단을 하고 나면은 결국에 단수를 치고 이렇게 돌파를 하더라도 아까와는 결국 결정적인 차이는 흑이 후수로 차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달라요. 네, 결국 뭐 이곳에 패의 맛은 노릴 수 있지만 패가 이미 백이 꽃놀이 패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미 이 교환 하나로 바둑이 만만치 않아졌네요. 뭔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불확실해집니다. 상변 쪽 김정현 선수의 응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홍명세 선수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바로 수를 내려갔으면 이 바둑 무조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아쉬운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자 홍명세 선수도 좀 불안했는지 보강을 하는 수가 나오면서 다시 그래프가 맞춰졌습니다. 한 번 더 받아두었어요. 네, 지금 그 수는 백에게 받아달라는 뜻인데 인공지능은 받아줘도 문제라는 뜻이고요. 받아주고 나서 흑이 수를 내려가면 먼저 백이 단수를 칩니다. 단수를 쳤을 때 결국에 흑이 살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사활이 지금 이미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는 흑이 자체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은 결국에 이런 교환 해두고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단당하는 맛이 생기면 백이 그냥 단순히 옆에서 이렇게 응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흑이 이 교환 안 해두고 그냥 연결을 해서 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곳이 흑이 연결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흑의 의도대로 백이 받아줘도 흑이 안 됩니다.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역전을 앞에 두고 큰 실족이 나왔네요. 지금 김정현 선수가 만족하고 이렇게 받아뒀는데 이 정도로도 흑이 너무 아쉽죠. 결국 돌고 돌아서 차이가 다시 한번 좀 좁혀졌습니다. 김정현 선수의 이수도 좀 아쉽기는 하네요. 지금 결정타를 날릴 수 있었던 장면인데 사실 이거 붙여오기 전에 그냥 젖혀갔으면 김정현 선수 속으로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타협이 되면서 좀 안도하고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흙이 한 번 더 받아두자 이제는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속으로 어떡하지? 계속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었을 텐데 심장이 막 엄청 네. 빨리 뛰잖아요. 사실 백 입장에서는 정말 수가 안 보일 만한 시점이었거든요. 네, 30초 초읽기에서 두 선수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 선수 모두 불안감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막상 이렇게 시종일관 끌려다니던 바둑이 역전을 코앞에 두게 되면 그 순간에도 떨릴 수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김정현 선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저는 홍명세 선수 이거 붙이지 않고 그냥 젖혀갔으면 이 바둑 그냥 흙이 승리를 가져갔을 것 같아요. 김정현 선수도 흙 대마를 좀 노려보다가 몇 수 못 갔을 것 같거든요. 네.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거 붙여가는 수를 안 들 수가 없는데 흙이 이렇게 밀어서 응수를 하고 이후의 진행은 사실 홍명세 선수 수준 정도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홍명세 선수는 흙 전체 대마가 좀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끝내기 승부가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끝내기 승부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국면이 많이 좁혀지기는 해서 차이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다시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많이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 좌상 쪽에 흙이 붙여가는 수 정말 좋았는데 결행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 여기 붙여갈 때만 해도 백이 젖히면 무조건 젖히겠다는 뜻으로 붙여간 거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결행해 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흙 입장에선. 검토실에서 이 대국을 보고 있었다면 저 상변과 좌상 쪽 부분에서 비명소리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허영락 프로의 주도하에 검토가 이루어졌을 텐데 아마 여기 젖혀가면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리했던 바둑이다 보니까 좀 마음 편히 감상을 하다가 상변 쪽에서 좀 마음을 쓸어 넘겼을 것 같습니다. 네, 부천 판타지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순간인데요. 네, 너무 아쉽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대국이 승부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앞서 시작할 때 저희가 준비했던 영상을 보니까 이 전라남도 팀의 김진우 선수와 부천 판타지아의 심혜솔 선수는 인터넷으로 대국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좀 직접 대면 대국이 어려운 선수들은 인터넷에서 좀 영상이 확인이 가능하게끔 카메라 설치를 하고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여담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정말 오래 가네요. 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선수들이 일단 처음 내셔널 바둑리그 코로나 닥쳤을 때는 선수들이 모이는 건 모이는 건데 인터넷으로 대국을 했었거든요. 네. 프로 기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직도 이제 국내 선발전에도 인터넷 대국을 두는 경우도 있고 사실 예전에는 당연시 여겨지던 세계대회가 열리면은 그 개최되는 국가에 가서 시합이 펼쳐졌는데 그 모습을 이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색적이고 또 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만나서 대국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별로 다른 매력이 안 느껴져요. 빨리 좀 예전에 그때 당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 프로기사들로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이 중국 갑조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인터넷 대국으로 소화를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 많이 좀 아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역시나 좀 대면대국이 훨씬 중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도 아직까지도 인터넷 대국이 좀 더 적응이 안 되어 있는 선수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KBF 바둑리그도 투어로 진행이 되는데 확실히 시합을 그 개최되는 곳에서 치르게 되면은 뭔가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면대국을 해야 그런 승부의 기운 같은 걸 같이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내셔널 바둑리그는 이 코로나 시국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끝내기 수순이 이어지는데 차이는 점점 벌어지네요. 네, 아무래도 이 흑대마 자체가 완생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홍명세 선수도 이곳을 젖혀갔는데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는 이 부분의 흑이 이어두는 수를 교환을 하면서 이 돌이 더 미생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해두지 않았다면, 생략을 해뒀다면 이렇게 막아두는 게 또 선수로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의 얘기는 이 이어두는 교환을 생략을 해두고 좌상기 부근을 끝내기를 먼저 가져가는 게 이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백이 이곳 때려내게 되자 차이가 그만큼 벌어지게 된 거고요. 지금 수순이 정말 많이 흘렀는데 좌악이 여기 젖혀져 있는 수가 조금 계속해서 좀 민망하게 작용하고 있죠. 야, 그러네요. 아직까지도 그 자리 진행을 못 시켰어요. 그렇다는 것은 중요 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기도 하네요. 자, 3승 3패 두 팀. 전라남도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인데 이 한 판이 주는 의미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4승 3패와 3승 4패는 체감부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양 팀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승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만큼 이런 한 판 한 판이 너무 좀 더 큰 안타까움으로 느껴지죠. 네. 특히나 이번 KBF 바둑리그의 정규리그가 그렇게 대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함양 투어가 어느 정도 순위 윤곽이 드러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일단 팀 간 승부가 더블리그가 아닌 단판 승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규리그 한 판 한 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총 6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현재 6라운드까지의 전라남도와 부천 판타지아는 6, 7이 딱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개인 승수도 말을 하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승수를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산 이붕장학회가 이번 시즌 정말 좋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팀 성적도 정말 좋지만 개개인별로도 성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개인 승수도 정말 많고요. 백이 여기 껴붙여 갔는데 이 수는 단순히 젖혀가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젖혀가면은 사실 흑이 어떻게 응수해야 되나 싶거든요. 그 이유는 막더라도 2단 젖히는 순간 어떻게 대응이 안 보이죠. 괴롭네요. 네, 지금 젖혀가면은 정말 너무 괴로워서 돌 거둘 수도 있었던 장면인데 껴붙여간 수는 흑이 대응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받아두면 되고요. 확실히 그쪽 형태도 흑이 좀 얇아지다 보니까 백이 추궁을 했을 때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네요. 오늘 대국 초반부터 좀 무난한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갑자기 재밌어졌어요. 네. 백이 승기를 잡았나 싶을 만한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정말 별거 아닌 수라고 느껴졌던 게 사실은 흐름을 내어준 수였고요. 정말 단번에 역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잡은 흑이
또 마지막 부분에 과감하게 칼을 뽑아들지 못한 게 패착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KBF 바둑리그 또 K바둑에서 선수들마다 프로필 촬영을 좀 예쁘게 해준 것 같아요. 오늘 두 선수도 좀 잘 나온 것 같네요. 왜 웃으세요? 다르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홍명세 선수의 사진을 보면서 네. 평소 제가 알던 홍명세 선수에 비해 조금 약간 퀭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가요? 뭔가 좀 눈이 더 생기 넘치는 선수인데 아, 좀 피곤할 때 찍었나요? 네, 김정현 선수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국이 끝날 때 이 결과 화면에서 선수들 승리 세레모니 사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전 그게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세레머니가 이제 앞서 중계 들을 때도 늘 나갔었는데 참 잘 나왔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 두 선수도 승리 세레머니가 궁금합니다. 사실 모든 대국을 중계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대표 대국을 뽑아서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중계 대국이 좀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을까요? 약간 좀 그것도 그야말로 성향 차이일 것 같아요. 뭔가 좀 관심 받는 걸 좋아하고 스타성이 겸비되어 있는 선수라면 이 기회가 내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뭔가 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느껴져서 그 승부를 즐길 수 있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적나라하게 내 바둑이 만인에게 공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좀 그에 따른 부담감이 또 심하게 작용할 만한 선수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 기사들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정말 승부에만 몰입하고 있던 시기에는 저는 중계 바둑이 더 좋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처럼 해설을 시작하고 나서는 중계 바둑이 조금 부담스러웠더라고요. 왜요? 제 바둑 실력이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는 좀 중계 바둑 선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갑자기 그렇게 딱히 물어보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김채영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중계 대국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의식이 되고 바둑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한동안 좀 기피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것도 그야말로 정말 성향 차이일 것 같습니다. 김채영 선수만큼이나 실력자인 선수도 중계 바둑이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계 바둑에 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김채영 선수가 제가 당연히 세볼 수는 없지만 중계 바둑 경험이 몇 판이나 될 거예요. 정말 많을 텐데 그거를 세려고 하셔도 아마 못 세실 네. 것 같아요. 아직도 그게 적응이 안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계 바둑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식이 되잖아요. 네. 이 김채영 선수도 한동안은 좀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사실 프로면 더더욱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좀 그 스포트라이트를 즐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KBF 바둑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도 느끼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중계대국을 조금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확실히 좀 더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번 시즌 인터뷰로 선수들을 만나보니까 다들 말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바둑이 주는 이미지 자체가 워낙에 정적이다 보니까 바둑을 잘 모르는 일반인 분들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땐 바둑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대부분 그야말로 좀 조용하고 좀 뭐랄까요? 되게 정숙한 이미지가 느껴진다라고 할까 싶을 때 그때 이제 사실 선수들이 끼도 굉장히 많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명세 선수는 노래도 되게 잘하거든요.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좀 그때 당시에 랩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많았는데 실제로 좀 나가고 싶어 할 정도로 아, 정말요? 네, 그만큼 랩에 관심도 많아 보이는 선수인데 어, 그만큼 끼가 많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천 판타지아 팀이 만약에 포스트 시즌에 올라온다면 네, 홍명세 선수 승리 인터뷰로 만나볼 기회가 또 생긴다면 네, 한번 시켜봐야겠어요. 네. 뭔가 좀 공약으로 걸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홍명세 선수 또 시키면 또 빼지 않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이죠? 시켰는데 갑분싸 되는 거 아니죠? 앞서 제가 좀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홍명세 선수가 너무 당황하지 않게끔 그만큼 끼가 많은 선수들이 이제 KBF 바둑리그에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바둑하는 선수들이 워낙에 앉아 있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반대로 바둑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좀 활동적인 시간을 갖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도 정말 많고 뭐 이렇게 노래 끼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끼를 이번 KBF 바둑리그에서 좀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승부를 좀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막상 또 승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게 정말 안 되죠. 저도 프로에 입단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좀 승부를 즐길 수 있는 포지션이 됐고 사실 그 전까지는 한 판 한 판 둘 때마다 너무 좀 피말리는 승부를 해서 이 선수들이 즐길 수 없는 그 자세는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이 두 선수도 그럴 테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한 판 한 판에 너무 진심이고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큰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죠. 아마 그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저는 물론이고 김규리 캐스터님도 너무 공감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제 입단을 포기하고 내셔널 바둑리그에 참가할 때도 지면 그래도 괴롭더라고요. 공부도 안 하면서 지면 괴로워요. 어쩔 수 없는 그 승부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끝내기도 대부분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프 움직임이 조금은 있었는데 집 차이가 줄어들었을 뿐 뭐 변수가 생긴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가 이곳 찔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 빠져간 수가 역끝내기 4집짜리고요. 반상위에 가장 큰 끝내기를 두면서 이 바둑은 더 이상의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더 이상 변수는 사라졌고요. 이후에도 이 두 선수가 수수는 조금 더 이어봤는데 승부는 여기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김정현 선수와 홍명세 선수의 대국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정현 선수의 100불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김정현 선수와 홍명세 선수 4승 2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두 선수의 만남이었는데 김정현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홍명세 선수가 돌을 거두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네요. 후면 쪽이죠? 네, 바로 그 부분 두어가는 것 같고요. 홍명세 선수가 돌을 거두기 직전의 제스처를 보니까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네. 상단 쪽 정말 그냥 계속 결행을 했다면 바로 되는 거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백이 너무나 당황스러워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게 승리가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한 복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검토해 볼 것 같고요. 초반부터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흙이 제 입장에서 그 하변 침투 과정에서 좀 흙이 공격을 당하면서 거기서 좀 좋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계속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못 보던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흙이 제대로 뒀으면은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4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제가 질 때마다 팀이 3대2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다 이겨서 팀의 보탬이 되고 싶네요. 네. 저희 팀은 항상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감독님, 코치분님들 다 잘 챙겨주셔가지고 굉장히 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라남도 화이팅! 자, 오늘 김정현 선수와 홍명세 선수의 대국을 살펴봤는데요. 흐름이 다소 일방적이다 싶은 순간 반전이 있었어요. 네, 김정현 선수 인터뷰에서도 봤듯이 김정현 선수는 정확하게 형세를 보고 있었고요. 배이 계속해서 편한 흐름이었는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역전이 일어날 뻔하다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홍명세 선수가 칼을 뽑아들지 못한 게 패착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 과연 팀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이었는데 4대1 승부가 나왔네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승부판으로는 작용하지 않았지만 전라남도 팀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부천 판타지아의 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장윤정 선수는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제 7라운드가 종료되었는데 결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푸른돌 팀이 아산 SG 아름다운 CC 팀에게 3대1 승리를 거뒀고요. 인천 SRC가 경기도를 상대로 3대2 승리, 해피칠백 평창팀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청북도 팀이 대구바둑협회 팀에게 3대2 승리, 그리고 전라남도 팀이 부천 판타지아 팀에게 4대1 승리. 근데 부산 이붕장학회 팀이 경남 함양산삼 팀을 5대0으로 부산팀은 이번 라운드에서도 승리를 거뒀네요. 순위표 살펴볼 텐데요. 부산 이붕장학회가 말씀해 주신 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네, 그야말로 부산팀의 독주고요. 인천 SR팀의 분전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 중위권 싸움은 역시나 순위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네, 6위 팀까지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잔여 라운드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현재 남자 개인 순위는 어떨까요? 부산 이붕장학회 팀의 홍세영 선수가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홍세영 선수와 그리고 강구홍 선수까지 이렇게 상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이끄는 부산팀이 1위 자리를 독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자 개인 순위인데요. 현재 전유진 선수가 7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 그 뒤로 조은진, 송예슬, 김수영, 장윤정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리는 부분인데 여자 부문은 확실히 베테랑 선수들이 이번 시즌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선수들의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도 부산 이붕장학회가 승점을 추가했는데요. 3대1 승리도 아닌 5대0 대승입니다. 네, 앞서도 4대1 승리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 라운드는 5대0 승리까지. 부산팀 이번 시즌 정말 어떻게 마무리할지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7라운드를 보내드렸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근 해설위원, 캐스터 김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